네, 최근 민주당의 검찰개혁 특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서 중대범죄수사청 이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도 있고요,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 현직에서 하는 거 쉽지 않은 내용인데 법치 말살, 헌법 정신 파괴 이런 표현까지 써내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지금 불편한 입장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중수청 논란의 배경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KBS 제일라디오 시사의 진행자죠.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한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보도가 됐거든요. 네. 사실은 원래 보수 언론에서 상당히 윤 총장을 옹호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많이 취했는데 네. 왜 그런 언론이 아니라 국민일보였을까? 이것도 좀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은데요. 언론사 선택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 곳이 왜 국민일보였을까? 그렇죠.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근데 왜 진보 보수라고 평가되는 언론을 다 빼고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했을까? 이게 단순히 사적 관계를 통해서 인터뷰에 성공한 것이었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는데요. 예. 일단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다. 이런 네.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강도가 상당히 거세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자신과 검찰이 밑보인 것이 네. 뭐 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의 수사 능력이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유의 법권을 제공하게 되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고 네.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는데요.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달라. 이런 당부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세균 총리가 강하게 지금 이거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검찰총장이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 굳이 하지 않아도 예. 대검을 통해서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거든요. 음. 또한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아직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또 최근에 청와대하고도 입장이 조금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왜 윤 총장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을까? 그 방식의 부적절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그 중대범죄수사청이 뭐예요? 예, 말 그대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법무부 산하에 설치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기소는 하지 않지만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검찰 외에 또 하나 생기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은 수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가 되면 검찰은 수사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사는 검경수사권 분리 때문에 네. 경찰이 수사를 담당을 하고 그 외에 특수한 뭐 6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기금 놔뒀는데 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거기다 옮긴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검찰 개혁이라고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1차 수사권,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검찰이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근데 1차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민생사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경찰은. 예. 네. 근데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렇게 해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됐고. 예. 네. 근데 그 수사권 떼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겠다. 네. 그럼 검찰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서 기소권만 행사하는 기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 이제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기존에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넘어갔을 때
경찰도 행정과 수사 경찰로 분리되잖아요. 예, 예. 수사 경찰이라고 불리는 게 국가수사본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생 치안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제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좀 큰 규모라든가 대형이라든가 구획이 없는 이런 커다란 건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FBI하고 예, 비교가 예. 되는 조직이에요. 근데 경찰의 그 기능을 경찰이 워낙 큰 조직이 돼버렸으니까 권한도 많이 갔으니까 경찰을 자치경찰제로 중앙경찰하고 분리하고 네. 중앙경찰은 행정과 수사로 또 분리해서 FBI 같이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네. 이런 거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있잖아요. 공수처. 예. 예. 그거는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어. 부패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기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소권을 행사한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 기소권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한테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중수청이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크게 수사기구가 3개가 되잖아요. 이 기구 간의 상호 견제와 보완 역할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 기구가 아무리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야 되잖아요. 기소권, 영장 청구권. 네. 그 재판에 넘기는 것은 검찰이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검찰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예.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분리하는 것이 견제 측면에서 또 좋은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중수청이 설치가 된다 그러면 검찰의 권한은 지금과 비교해 봐서는 수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위축이 되긴 하겠군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런 거죠. 예. 과거에도 우리가 수사권하고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등에서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 유일무이한 다 가장 큰, 갖고 있었다면서요? 네,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예. 그 권한이 축소되는 것까지는 검찰이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어느 정도 인내해온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전담해 왔다고 하는 조직들 있잖아요. 수사 검사들. 뭐 예를 들면 예. 특수통, 예, 뭐 통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이나 뭐 형사 사건 담당하는 예. 그런 인력들이 중수청으로 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검찰이라는 직책을 떼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도 검사가 있을 수 있겠죠. 수사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 그건 뭐 붙이기 나름인데요. 그렇게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지금 검찰 조직이 반 이상이 떼어져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못 참겠다. 사실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앞서서 뭐 70년 동안에 우리 그 검찰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윤 총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다. 해외 유수에서 지금 이렇게 다 가고 있는 게 스탠다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상반대인데 이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틀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예. 여야 법학 전문가나 아니면 보도하는 언론사별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하다고 하는 건 그건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찬반 여부를 떠나서. 네. 그러면 외국의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찰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수사권 갖고 있는 외국의 여러 가지 기관도 있지만 거기도 우리만큼은 아닐 거다. 예, 우리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게 세계적인 추세다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검찰권은 상당히 견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만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만은 맞다. 네.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비유해서는 권한이 훨씬 적다. 이거는 맞아 보이고요. 뭐 우리 영국의 왕립기소청을 자꾸 이제 공수청 찬성하는 쪽에서는 예로 드는데요. 네. 여기도 이 검사와 수사관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협력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소권만 갖고 있는 조직은 아니다. 이런 반론이 나오는데요. 또 흥미로운 부분은 영국은 경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검찰이 아니고요. 우리랑 반대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찰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기소 기능을 떼어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반론도 적절한 반론이라고 볼 수 없고요.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77%인 27개국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미국, 독일, 일본 검찰도 다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미국은 주별로 상황이 좀 다르고요.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하기도 합니다. 특별수사관하고 같이. 네.
근데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뭐 이런 곳들은 또 기소권만 행사해요.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하느냐, 미국의 어느 주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다른 거죠. 그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거 찬성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일단 찬성의 입장을 밝힌 건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2019년 7월 8일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당시 민주당 금태섭 의원, 지금 이제 무소속이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어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중수청 의원하고 같아 보이는데. 근데 윤 총장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 네. 근데 두 사람 다 단서가 달려 있다는 거죠. 어. 단계적이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거나 차원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예. 근데 윤 총장이 이번에 인터뷰한 걸 보면 검찰총장 지휘 밖에 반부패 검찰청, 금융범죄 검찰청, 마약범죄 검찰청 네. 이런 것을 두는 것엔 또 찬성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아니더라도 제2의 검찰, 제3의 검찰을 만드는 것, 수사 기소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또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을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엇갈릴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과 검찰, 민주당과 뭐 여권 아니면 뭐 정부 입장이 같을 수 있고 또 이제 검찰과 또 반대되는 입장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네. 야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독재 부패 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다. 중수청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야당은 검찰 편이네요. 네, 그렇죠. 윤 총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건데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정치인의 태도를 어디까지 사실은 신뢰할지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네. 19대 대선 때 당시에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4명의 후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문재인 후보가 제일 수사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으니까 지금 이제 중수청하고 비슷한 입장인 거죠. 예. 근데 국민의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네.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개헌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영장 청구권도 경찰에 주자. 예.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는 서로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했었고요. 예. 유승민 바른정당 당시 후보도 중수청과 비슷한 조직인 수사청을 설치하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수사 기소의 단계적 분리에 찬성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기소권도 이거 남용 못하도록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정치권은 그때그때 다를 때가 참 많아서 네. 이 설치 어떻게 전망돼요? 저는 이 숨고르기 할 거라고 봐요. 속도 조절론 가지고 여당 내 뭐 당청 간의 갈등이 있긴 했지만요. 네.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과 이렇게 격렬하게 갈등을 벌이는 사안들은 그렇게 부담스러워서라도 잘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좀 아까 우려되는 지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검찰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토론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 쏘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팽목항에 세찬 바람을 견딜 수 있었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